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어, 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라이브 기능이 되는 걸 확인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저녁쯤에 라이브를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 때는 굉장히 단편적인 정보들이 여기저기서 막 쏟아져 나오니까 제가 메모도 하고 기록도 하고 해서 그런 걸 정리해드리는 이런 맛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근데 12월 3일 내란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그게 안 돼요. 일단 두 가지가 정부량이 그때보다 몇 배는 많아요. 그리고 지금 사안이 너무 무시무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메모도 잘 안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 논평하는 것 같은 방송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당분간은 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해봐야 논평을 얼마나 잘한다고 그런 걸 훨씬 더 많이들 봐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이건태 의원님이었나? 법사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내 영상에 태클 다는 애들 잘 들어. 그것도 내란의 죄가 돼. 그러니까 일어난 내란에 대해서 동조하고 그거를 말을 옮기는 자들도 죄가 되고 그것도 징역이 나온다라고 하니 알아서들 처신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내란이라는 거는 이걸 어떻게 내란이 아니다라고 보는 평을 할 수가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실시간 라이브를 받고 거의 수십만 개의 영상 증거 자료가 지금 널브러져 있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현행범입니다. 내란 친위 쿠데타의 현행범이고 영장 없이 즉시 체포, 긴급 체포 가능한 내란 현행범이 아직도 대통령직을 탄핵 소추안만 통과된 채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아니 정말 어이없는 발언을 들은 게 대통령실 입장이 출석하라 그랬는데 출석하란다고 출석하는 게 법치주의가 아니라고 출석 안 한대요. 무슨 이런 미친 소리가 다 있어. 그래서 여튼 오늘 다시 이제 저기 공수처에서 출석을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어제 법사위에서는 이제 제1당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압박을 했습니다. 긴급 체포라도 하라고. 지금 도주의 우려가 문제가 아니고 인멸의 우려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긴급 체포라도 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받은 인상은 긴급 체포의 의지까지는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은 증언들이 추가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일을 벌이려고 했던 정황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국면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지금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정황들 그리고 이제 민주당 또는 조국혁신당에서 제보를 받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제보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달 안에는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추측이 너무 무의미한 짓을 하도 많이 저지르는 자들이어서
2주 전까지만 해도 어,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흘러가는 상황을 보고 이제 예측을 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웃겨서 웃는 게 아니고 진짜 이거 헛웃음이에요. 이런 짓을 저지르는 바람에 지금 전국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죠. 그리고 이 기사 워딩에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계엄령이 터지고 국가 신임도는 거의 땅바닥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경제와 안보 상황이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12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외국도 투자금을 다 회수해버리고 주식 다 빼버리고 그리고 외교 정상들도 해결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누구와 해결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나라는 쿠데타 또는 계엄령이 또 떨어질지 말지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12월 14일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난 기사가 전부 다 대한민국은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사들에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가결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 불확실성이 다시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진짜 망하느냐, 망할 뻔하다 살아나느냐를 결정하는 일이에요. 헌법재판소에 넘어가 있는 일이 지금 그런 일인 겁니다. 그런데 저 광화문에 성조기를 들고 있는 할매 할배들은 그 나라 진짜 망하라고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위 바닥 민심을 보면 실제로 윤석열이 대선 기간부터 하려고 했던 이재명 악마화 시도는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걸 믿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일단 그 주위 좀 이제 나이 어린 친구들의 의견을 넌지시 물으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뭐 할 수 없지 뭐 하필 계엄령을 선포해서 일을 이렇게 만들었나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길게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의 모든 정치 인생의 행적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 필요도 많고요. 공약 이행률이 90%가 넘는 정치 인생을 살아온 정치인을 저는 아직 평생 본 적이 없어요. 난 이재명 대표님이 처음이에요. 저런 사람 처음 봤어요. 공약 이행률은 70%만 돼도 그 정치인은 대단한 정치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약 자체를 굉장히 설계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공약이 이행되는데 반발이 없어야 되고 그 공약이 이행되면 이익을 보는 국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공약 설계가 잘못됐다면 그건 지키면 안 되고 지킬 수도 없는 공약이 되는 거니까 일단 공약 설계를 그 정도로 치밀하게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선이 되고 나면 의지를 가지고 그 모든 공약들을 확실하게 밀어붙여도 시간이 짧아서 못하는 경우가 생길 건데 그걸 정말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거예요. 이게 된다고 거의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아마도 4월 또는 5월에 다음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가장 크고 저는 지금 뭐 대선이야 당연히 그때 열리겠지만 뭐 4월 말 5월 초 빠르면 4월 중순이 되겠지만 저는 사실 대선보다 더 걱정되는 거는 굉장한 대규모의 보궐선거예요.
자, 명태균에 대한 뉴스가 어제부터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태균의 전언에 의하면 오세훈, 홍준표는 확실하게 날아갈 것 같아요. 거의 뭐, 그 명태균이 닥치라는 식으로 그 변호사에 의해서 전원이 알려지니까 진짜 둘 다 닥치고 있어요. 오세훈, 홍준표, 그 페이스북 정치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닥쳤어요. 그리고 이전 보도로 봤을 때 조은희 국회의원, 그리고 박완수 경남지사, 그리고 지금 박형준 부산시장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강원도지사 김진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름 까먹 윤상현 의원 이야기가 언급됐고요. 그리고 지금 기초단체장도 10몇 명인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거 보궐선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리고 나는 경남에 의심이 되는 국회의원이 한 명 더 있거든요.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명태균 게이트에서 언급되는 정치인들 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공천됐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의원이 됐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경남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 중에서 볼 때마다 기가 찬 의원이 한 명이 있긴 해요. 전혀 언급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공천이 돼가지고 저 상임위에서 저딴 입으로 배설을 하고 있지? 하는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이거 내 주위 지인들한테 내가는 실명을 언급을 했는데 전 진짜 의심이 됩니다. 한 명 있어요. 사실이면 대박이겠는데. 아, 이거 입이 근질근질하네.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걸릴까봐 내가 말은 못하겠고. 있어요. 아이씨. 여튼, 뭐 그런 의원도 있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 최소 2명은 날아가요. 조은희, 윤상현. 거기다가 지금 명태균의 행적을 봤을 때 국회의원이 그 2명으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서울시장, 경남도지사, 대구시장, 부산시장, 강원도지사에다가 기초단체장 뭐 14명이라 그랬나? 이 보궐선거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허드슨이 나온다 진짜. 그래서 지금 명태균이 그 뭐 황금폰인지 지랄폰인지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나는 그게 원본이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혹은 그게 원본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밖에 복사본이 하나 더 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게 민주당 또는 조국혁신당 또는 언론사에 들어가는 순간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내년 1, 2월 사이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선출직 정치인들이 줄줄이 날아가는 거죠. 뭐. 줄줄이 날아가면 내년 여름쯤에 또는 초가을쯤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보궐선거가 일어날 거예요. 저는 이 명태균에 의한 이 어마어마한 파동이 나는 참 무서웠었는데, 그거 만생하게도 무서웠었는데, 내란이라니. 하여튼 뭘 상상해도 그 이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은 그거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탄핵 그거에 대한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또 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상상해도 그 이상을 해요. 근데 지금 뭘 상상을 해도 그 이상을 했던 결과가
더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났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내가 예전에 한번 이 내용만 가지고 컨텐츠를 한번 만들었었는데 예전 거 보면 있을 거예요. 조국을 죽이려고 했는데 탄핵의 새빙선이 되겠다고 당대표가 돼서 앞에 다시 나타났어요. 최민희를 방통위원으로 추천을 받아서 임명장을 안 주고 임명 사인을 안 해가지고 7개월을 사람을 묶어두니까 그 사람이 그 국회 방통위 상임위원장이 돼서 나타났어요. 그런 식으로 본인이 죽이려고 하니까 더 큰 사람이 돼서 본인 앞에 뜩뜩뜩 나타났는데 왜 자꾸 그런 자살골을 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며칠 전에 나왔던 저 이 말을 좀 꼭 하고 싶어요. 배우 문성근 님이 뭐라 그랬냐면 배우 문성근 님은 문익환 목사님의 아들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문익환 목사가 전두환 정권에 6번의 수감을 겪었다고 합니다. 6번의 감옥을 6번을 갔대요. 근데 문익환 목사님이 6번 감옥 갈 때도 가족은 안 건드렸대요. 가족을 기소하거나 가족을 수사하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저 멧돼지는 조국 일가를 학살했어요. 이건 학살이지 뭐. 한 집안을 풍비박산냈어요. 검찰 개혁하려고 했다라는 이유로 잡아 족친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국 대표님이 그때 수사받을 당시에 가장 많이 친구들에게 특히 그러니까 법대 친구들에게 들었던 말이 그거라고 합니다. 저들이 바라는 것은 너의 유죄가 아니다. 공소권 없습니다. 공소권 없음을 받은 가장 유명한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죠. 수사하는 도중에 죽어버리면 공소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잔인무도할 수가 있지? 기가 찹니다. 오늘따라 소주가 좀 쓰네요. 내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요거는 물이 아닙니다. 소주예요. 음주 방송 미니 모팀입니다. 여튼간에 생각할수록 소름 끼쳐요. 어떻게 저런 절대 악처럼 보이는 부부가 있는지. 그리고 저는 김어준 청수가 7명의 경호팀을 구성해서 경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김건희가 구속되기 전까지는 김어준 청수가 그 경호팀 고용을 그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공포스러울지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엄령이 선포되고요. 한 사람을 위해 암살조 또는 체포조가 가동된 유일한 사람이, 실제 가동된 유일한 사람이 김어준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한동훈도 그래, 그 대표실에 군인들이 있었다 그러던데. 한동훈 괜찮은가 모르겠네. 이 양반 당대표직 내려놨는데 경호 필요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을 못했네. 한동훈은 김호준의 제보에 의하면 사살 대상이었는데? 이 양반 위험한데? 여튼 김호준 총수가 받고 있는 제보로는 김건희는 여전히 전화한다고 바쁘다고 합니다. 어디다가 전화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 상임위 청문회를 보면 질문하는 의원님들의 워딩을 보면요. 제보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보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 안가회동에 대해서도 계속 안가회동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은 부인하고 있는데 차마 말을 못하고 네 입으로 말을 해야 하는 걸 내가 봐야 되겠다라는 질문이 계속 쏟아져요. 그리고 질문하는 워딩을 보면 그분들은 사실관계를 알고 있어요. 이미 부인하고 있을 뿐.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굉장히 바쁩니다. 이 제2당은 국민의힘인지 내란의 힘인지 저당은 그거 내란 수계를 실드 친다고 바쁘고요. 얘네들은 좋겠다. 내란 수계 마누라 실드 안 쳐도 당분간 안 쳐도 되니까. 그리고 1당 3당 의원님들은 지금 너무 많이 쏟아지는 제보 때문에 그거 정리하느라 그리고 그거 사실관계 파악하느라 굉장히 바빠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질문 안에 가만히 곰곰이 들어보면요. 한 질문 안에 너무 여러 개의 제보가 들어있어요. 그것도 한 분의 의원님이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의원님이 다 그래요. 지금 그 느낌을 답변하면서 받고 있는지나 조금 의문이 드는데 그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들은 지금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거기 있는 거예요. 자신의 거의 모든 행적에 대한 증언 또는 제보를 지금 의원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2.3 내란 사건은 끝이 매우 명확해 보입니다. 끝이 매우 명확해 보이는데 지금 이제 그 내란의 동조자들 중에서 이제 행안부 고위직들과 그 군 고위직들은 이게 재수의 딜레마 정도가 아니고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봤을 때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20년형이냐를 두고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불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이제 내란을 캐고 있는 세력은 하나같이 검찰과 공수처를 압박하고 있어요. 검찰 너네 손 떼라. 공수처 너네 검찰로부터 이 모든 사건 이첩받아라. 라는 압박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이 내란 사건의 주체 중에 하나로 지목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포렌식을 제일 잘하고 제일 빨리 하는 기관이 검찰이래요. 그래서 그 선관위 서버를 통째로 드러내가지고 검찰로 보내려고 준비를 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검찰 너네도 내란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 내란 사건에서 손 떼라. 그리고 법적으로도 검찰은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쏟아지는 정보량이 감당이 조금 힘든 게 지금 명태균 그 폰에 대한 보도도 곧 쏟아져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명수 기자님, 봉지욱 기자님이 크리스마스 때 보도하려고 했던 기사가 도대체 뭐지? 난 그것도 궁금해요. 그것도 그 두 분은 매우 큰 거라고 했는데 내란이 터지는 바람에 내란에 비해서는 별거 아닌 게 돼버렸다라고 하는데 여튼 보도는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12.3 내란 이후로 이 12월 한 달은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아요. 기자님들, 의원님들 참 연말 연시 이 모임도 하시고 가족과 시간도 보내셔야 될 건데 그거를
거의 못하게 되신 것 같아서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그래서 이 보도량이 적당해지는 시점이 오면 제가 이제 전날 그 뉴스 기사를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는 컨텐츠로 다시 돌아갈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제 논평이나 비평이 이렇게 비중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걸 더 좋아해 주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 좀 신기한 부분이긴 한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조국 대표님, 전 대표님 가족분들이 이거를 뭘 하나 만들어서 올리셨어요. 면회 횟수도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넣어줄 수 있는 금액이나 물품도 제한이 되어 있으니, 그거는 가족 몫으로 남겨달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조국 대표님에게 뭔가를 전하고 싶으면 이제 편지를 보내주십사 하고 올린 글이 있어요. 이거를 내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리면 되겠다.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릴게요. 제가 그거를 캡처해 놨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수일 내로 시간을 내어서 손편지를 하나 적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손편지를 쓴 게 거의 20년은 넘은 것 같은데, 조국 대표님에게 손편지를 하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조국 대표님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날라 그러네. 저는 민주당 당원이지만 조국혁신당을 격하게 응원합니다. 정말 격하게 응원합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완성은 못하셨지만 그 12분의 조국혁신당 당원, 의원님들은 조국 대표님이 시작하셨던 복수를 멋지게 마무리해 주시길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 정국은 저는 내년 가을이 돼도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다고 본다는 그게 뭐냐면 수사가요, 수사가. 일단 내란 수사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고 나면 다른 사건들이 줄을 서 있어요.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명확하고 짧게 끝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길어져야 되는 게 본인이 간결하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다른 사건 수사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내란 수계는 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 나온다고 하니까 뭐 무기징역이 나오든 사형이 나오든 하면 그 여죄에 대한 수사가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줄을 서 있죠. 일단 뇌물죄, 기울백 그거 다시 수사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그리고 검진법사가 지금 구속이 됐어요. 뭐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때문에 구속이 됐다라고 하는데 뭐 검진법사인지 뭔지 뭐 명태균인지 뭔지 뭐 모르겠는데 그거 하고 공천 개입, 당무 개입, 거기다가 최혜병 특검, 그리고 뭐 너무 많아서 기타 등등 이거 수사 다 끝내려면 내년 가을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내년 가을이 돼도 끝날라나 모르겠네. 그래서 헌정사상 최초로 부부가 늙어 죽을 때까지, 대통령 부부가 늙어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오는, 그것도 임기 중에 그런 일이 가을 혹은 1년쯤 뒤에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이 경호실부터 해서, 대통령 경호실부터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잘 지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살할까 겁나니까. 항상 강조해왔던 건데, 이 부분은 모든 죗값을 다 치러야 돼요. 예전에도 내가 2번인가 3번인가 각각의 컨텐츠에서 말했는데, 어떤 정권이든 이들 부부에 대해서 사면에 사자만 꺼내면 저는 하던 일 다 때려치우고 시위하러 올라갈 겁니다, 서울에. 죗값 다 치러야 돼요. 그리고 최재형 목사님 빨리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고요.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가족들이. 그리고 이명숙 기자, 이명숙 기자, 봉지욱 기자 이런 분들이 나도 경호원 고용해야 되나는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뭡니까 이게? 여튼 지금 흘러가는 상황은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저는 당분간은 굵은 뉴스 한두 개와 거기에 대해서 격가지 짜잘한 뉴스 몇 개, 그리고 흘러가는 상황에 대한 제 논평과 제 비평이 주된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별거 아닌 소시민의 논평을 들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처구니 없게 구독자와 조회수가 엄청 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을 보면 분명히 보이는 게, 아, 이분은 내 컨텐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댓글을 달아주셨구나 라는 게 분명히 눈에 보여요. 그리고 그분들 보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저께 아침,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아니다, 그저께 저녁에 댓글을 한 분이 달아주셨는데, 저랑 같은 78년생이고 어떻게 어쩌고저쩌고 올려고 주신 분이 있는데 거의 극찬에 가까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댓글을 읽으면서 이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 정도 극찬까지 해주시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 컨텐츠를 요즘 봐주시는 분들이 또 하나 감사한 게 뭐냐면, 저도 요즘 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뉴스 공장 말고는 거의 못 봐요. 제가 이제 박시영 TV, 최경영 TV도 거의 못 본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른 거 소화하기도 바쁜데. 그런데 제 컨텐츠를 봐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저는 너무 놀랍고 너무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아주시는 댓글은 제가 지치지 않게 만들어 주고 있고요. 제가 오늘 하루는 좀 귀찮은데 그냥 집에 가서 잘까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게 만들어 주고 계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저도 내가 유튜브로 수익을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게 내가 이거 돈 벌려고 한 유튜브도 아니고, 그냥 내가 막 떠들고 싶은 거 떠들어 보려고 만든 유튜브인데, 하루 쉬면 어때? 라는 생각을 해도 되는데, 그런 댓글 달아주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못 쉬어요. 너무 열심히 방송하게 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자화자찬 그만하고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제목을 뭘로 따라? 참, 두서없이 떠들다 보니까 제목 따는 것도 일이다. 여러분, 여튼,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연말 연시 마무리 잘 하시고요. 부산에서, 수영구 쪽에서 회식하거나 모임 하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오랜만에 홍보하네, 우리 가게. 수영 을지로 골뱅이 앤 치킨의 홀이모님 민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으셨는데, 미니 이모 TV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 서비스 팍팍 드릴게요. 월요일 빼곤 제가 항상 일을 하고 있으니까, 부산 수영에서 이제 연말 모임 하실 일 있으신 분들은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시면
그 미니모 TV 보고 왔어요라고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서비스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